트래블 데일리 뉴스 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월요일자 동영상 뉴스쇼. 오늘은 밖에 날씨가 너무 좋고 화창해서 미세먼지도 없어서 특별히 그 촬영 시간에 좀 여유도 있어서 좀 야외에 나와서 뉴스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곧 5월이 다가오고 정말 그 계절의 여왕답게 날씨가 너무 좋네요. 자, 오늘 이곳 야외에서 전해드릴 텐데요. 이곳은 도봉산 옆에 있는 청포원이라는 곳입니다. 가족 나들이 하기도 좋고요. 그래서 한번 기회 되시면 한 번씩 나오셔서 나들이도 하시면 또 바람도 쐬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제주항공의 사이판 정기편 운항이 오늘 5월 28일부터 다시 시작이 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가요, 방역당국과 협의해서 인천 사이판 노선을 주 1회 정기편으로 운항하기로 허가를 했습니다. 자, 사이판행 항공기 운항이 멈춘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되는 정규 노선이고요. 교민과 여행객의 이동 편의가 좀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죠. 사이판, 그다음에 티니안 로타섬을 다 아우르고 있는 북마리아나 제도는 코로나19에 대한 안전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지난 4월 23일 기준 총 162명 확진자 발생했다고 하고요. 그중 외부 유입은 한 78%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우수한 방역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북마리아나 제도는 43.8% 2차 접종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률 굉장히 좋고 해서 지난해 또 12월부터 백신 접촉한 이후에 많이 또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제 제주항공이 또 운항하게 되면 그곳을 찾는 방문객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이제 한국의 그 자가격리, 이제 사이판 가는 건 좋은데 왔을 때 자가격리가 2주 더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빨리 좀 개선이 돼야 해외여행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여행지를 물감의 색깔로 표현한다면 홍콩이 한 64개, 64개 정도의 물감 색상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정말 다양한 색상과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여행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채색, 유채색, 원색, 파스텔 톤 같은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니 사람의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컬러, 색깔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렇듯 많은 색상을 담아낼 수 있는 것 때문에 예술 창작자들은 물론 문화와 예술을 즐기고자 하는 긍정적인 집단 이기주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홍콩은요, 글로벌 아트 시티라는 명칭을 얻고 있는데요. 자, 뭐 쇼핑센터, 또 뭐 지하철 역사, 그다음에 뭐 큰 대로변, 골목 등 어느 곳을 지나가건 간에 아트시티의 명칭에 어울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상이 예술이 되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5월에요, 전 세계 예술을 사랑하는 이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홍콩으로요. 왜냐? 미술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아트바젤 홍콩이요,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대대적으로 열립니다. 전 세계 아트바젤은요, 홍콩, 스위스, 그리고 마이애미에서 열리는데요. 올해 첫 아트바젤이 이제 홍콩 5월 시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2020년 작년 같은 경우는 호텔 아트바젤이 온라인 뷰잉룸을 통해 글로벌 아트페어 최초로 온라인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25만 명이 당시 접속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25분 정도 동안 또 서버가 다운되는 등 그 또 몇십억 정도 되는 고가 작품들이 신고가를 기록했고, 올해는 온라인 뷰잉 룸을 더해서 홍콩 바젤 라이브를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의 호응이 아무래도 좋아지겠죠. 한국에서는요, 네이버와 카카오 라이브 커머스 통해 처음으로 홍콩 아트바젤 참여가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아트바젤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100% 다 못하니까 온라인에서 일부 그렇게 이제 뭐 거래도 이루어지고 할 텐데, 어느 정도 또 신기록을 경신할지 한번 두고 봐야 되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또 간단한 홍콩광청 이번 홍콩 아트바젤 관련해서 인터뷰가 저희 홈페이지 텍스트 뉴스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홍콩광청에서 이번에 배포한 그 자료 사진을 좀 엮어봤습니다. 홍콩 바젤에 전시되는 또 볼 수 있는 작품들을 우리가 직접 못 가니까, 그래서 잠깐 저희가 편집한 영상을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단 몸은 못 가더라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계속해서 야외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주 해도 좋고 바람도 좋고 새소리도 좋고 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회복이 돼서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글로벌 투어리즘 뉴스 중에서 몇 개 간추려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소식입니다. 태국 정부가 백신 여권 사용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식 여행 서류로 태국에서 코로나19 예방 접종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접종 증명서인 백신 여권을 채택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등록된 백신 또는 WHO 인증 백신을 접종받은 대상자에게만 백신 여권 발급되면 여권을 발급되고, 그 다음에 여권 확인하려면 공식 질병관리 하는 곳에 담당자 서명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베트남도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트래블 버블보다는 백신 여권 도입에 좀 무게를 두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베트남 관광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 국가와의 트래블 버블보다는 국적과 관계없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에 방점을 둔 백신 여권에 대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베트남은 대략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다른 나라도 한번 볼까요? 필리핀은요, 아이아따
트래블 패스 사용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관광부는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죠. 트래블 패스 사용을 전염병으로 인한 국제여행 재개를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부 장관은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방문객들에게 성공적으로 국경 제한을 완화해 또 다른 국가들이 취한 조치와 유사하다고요. 이렇게 밝혔고, 아직 시험 단계이긴 하지만 안전하고 편리한 여행을 제공하는 아이아따 트래블 패스는 지금까지 시험용으로 채택한 항공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도 또 밝혔습니다. 아무튼 뭐 필리핀이 됐든 베트남이 됐든 뭐 아무튼 동남아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그 동북아의 그 한국, 중국, 일본은 이런 거에 관련해서 별다른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는요, 홍콩 입국 시에 격리 기간 단축하겠다는 얘기인데, 싱가포르가 뉴질랜드 등 코로나19 방역 우수 국가에서 홍콩으로 입국하는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4월 말 또는 5월 초부터 격리 기간이 7일로 단축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네요. 예. 자, 말레이시아는요, 싱가포르와 국경 개방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정부는 싱가포르 국경을 넘어서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는 사람 등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용될 트래블 버블 또 체결하기 위해서 6월에 새로운 표준 운영 절차, 이게 이제 SOP라고 하나 봐요. 요거를 마련해서 싱가포르와 국경 검문소 재개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참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저로 더 인접해 있잖아요, 국경이. 그래서 아무튼 하루라도 빨리 요 국경 뭐 트래블 버블이 됐든 백신 여건이 됐든 그 여행 관련 재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동북아의 3국, 한국, 중국, 일본은 국력이고 또 세지요 좀. 그래서 그런지 이런 협의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문제입니다. 네. 날씨 좋은데 밖에서 방송하는데 참 우리나라에도 좀 좋은 소식을 이 날씨만큼이나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2일 아시아나 항공 본사에서 아시아나 계열이죠, 에어부산, 에어서울과 공동 협의체를 발족을 했습니다. 해당 협의체는 아시아나, 에어부산, 에어서울 항공 3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비행을 위한 공동 방안 수립하고요, 전문 지식 공유하기 위해 발족했다고 합니다. 항공 서비스 전문성과 풍부한 노하우를 축적한 아시아나항공이 주도해서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번 협의체 신설로 항공 3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기내 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기준 절차 지침, 업데이트하고 재검토하고 위급 상황별에 대응할 수 있는 것들 보완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기내 안전 향상을 위한 매뉴얼 같은 것들을 3사가 좀 일원화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객 응대 절차 업그레이드, 특화 프로그램 공동 개발, 사내 교육 프로그램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같이 3사가 합쳐서 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지금 대한항공과의 합병 절차가 남아 있어서 합병 이후에도 이런 것들이 지속될 수 있겠죠. 있으니까 하겠지. 아무 생각 없이 하겠습니까? 예. 한번 힘을 합쳐서 고객 서비스 좋아진다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는데, 문제는 이제 여행사 B2B와의 관계를 또 어떻게 구축해 나가냐도 한번 합병이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 마지막 소식 될 것 같아요. 한국관광공사와 중소벤처기업부 내일 채움 공제 기업에 가입한 기업의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을 위해서 MOU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라고. 근로자가 20만 원 부담하면 해당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함께 지원해서 적립된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인데, 내용들은 저희 홈페이지 텍스트 뉴스를 보세요. 예. 아무튼 휴가 가는데 정부에서 돈을 보태주겠다는 건데, 왜냐하면
그동안 이게 몇 년 전부터 실행이 되잖아요. 노동자들 좀 휴식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근데 요즘 같은 때 이게 좀 이중성이 있습니다. 뭐 4인 이상 예약 모객도 못 받게 하면서 또 이런 사업을 동시에 할 이유가 있겠느냐. 잠시 좀 보류시키면 안 되겠느냐. 아니면 여기에 들어갈 그 예산을 갖다가 아예 다른 측면으로 또 다른 형태로 여행사나 관련 중소기업에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좋다고 봐요. 매번 쓸데없이 이런 그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거는 그냥 작년에 했던 일 또 하는 것, 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내용은 좋으나, 의도는 좋으나 그런 식의 정책 방향의 좀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렇게 아무도 또 어디도 가지 말라고 하면서 이런 정책을 한다는 거 재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트래블 데일리 뉴스쇼. 자, 월요일자 순서는 일요일 날 저희가 녹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밖으로 나와서 오늘 방송을 진행해 봤습니다. 자, 한 주간의 시작이 됐습니다. 또 날씨도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다 조심하시고요. 이번 한 주도 저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안녕.